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꼭 알아두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를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재작년에 여러분들 다 집 보내고 학교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앉아있는 의자랑 TV가 막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우리나라 이 경기도 지역에 미세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다 학교 이제 집에 가고 선생님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혼자 대피했으면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지진이 발생하면은 되게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지진 대피 훈련을 이제 수시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발생하면은 굉장히 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은 재난체험을 하려고 안전체험관에 다녀왔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지연이의 일기를 읽어보고 지연이가 안전체험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체험, 지진대피체험, 화재대피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 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피 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재난체험관, 안전체험관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자연재해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다 보고 나면은 이 재난체험관에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5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알려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해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상특보는 휴대전화의 긴급재난문자, 방송매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누리집,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상특보를 발령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기상특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기상특보 내용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을 때 뭐 회의한다거나 이럴 때 동시에 이 알림 문자 경고음이 울렸던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확인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진의 발생 빈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었죠? 점점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과서 56쪽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혁이와 지연이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지진 대비 현황을 점검해 봤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집 안에 있을 때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등교나 학교 중일 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는 자신의 몸이나 머리 이렇게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이라던가 이 딱딱한 택자 밑에 이렇게 숨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강기에 있을 때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집 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승강기를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요. 계단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했을 때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이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승강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집 지진 대비 점검표입니다. 이 점검표는 꼭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검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진과 더불어서 그 외의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진 넘어가고 홍수 알아볼게요.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태풍, 거센 바람에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한파와 폭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는다. 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잠깐 멈춰놓고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다 쓰셨죠? 황사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은 뭐였죠? 그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름철 같은 날에 폭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신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이때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햇볕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인문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